S&P 500과 나스닥이 신고가를 찍으면 대부분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큰 돈은 지금 멈추지 않고 AI 인프라 쪽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퓨처마켓에서는 오늘 신고가 시장의 겉모습보다 그 밑에서 실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 판단 전에 확인해야 할 구조를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핵심 질문은 단순합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는데도 왜 대형 자본은 데이터 센터, 전력, 반도체 장비, 냉각, 네트워크 같은 보이지 않는 기반에 돈을 넣고 있을까요? 여기서 시장의 진짜 의도가 보입니다. 많은 사람은 AI를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 서비스처럼 봅니다. 그런데 시장의 큰 돈은 화면에 보이는 서비스보다 그 서비스를 돌리는 뒤쪽 설비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돈은 보통 뒤쪽부터 움직입니다. 비유하자면 골드러시 때 돈을 번 사람이 금을 캔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삽을 팔고 철도를 깔고 숙소를 지은 사람들도 돈의 길목에 있었죠. 지금 AI도 비슷한 구조로 움직입니다. 로이터 보도 기준으로 2026년 5월 초 S&P 500과 나스닥은 AI 기대와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신고가를 다시 찍었습니다. 시장은 비싸 보이지만 동시에 성장 기대도 여전히 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고가 자체가 아닙니다. 신고가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단순한 유동성 장세인지 아니면 실제 기업의 투자와 이익 전망이 같이 올라오는 장세인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시장의 특징은 돈이 아무데나 퍼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AI와 연결된 반도체, 서버,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로 자금이 몰리는 쏠림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선별이 필요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신고가를 보면 주로 가격을 봅니다. 그런데 기관과 기업은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몇 년 동안 유지될지, 공급 병목이 어디서 생길지를 먼저 봅니다. 시야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왜 신고가에서도 투자가 계속되는지. 둘째, AI 인프라가 정확히 무엇인지. 셋째, 이 흐름에서 조심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지입니다. 먼저 신고가에 대한 착각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가라는 말은 비싸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시장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인지는 근거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데 이익 전망은 그대로라면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이익 전망도 같이 올라가면 비싸 보이던 가격이 시간이 지나며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신고가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 비싼 건 아닙니다. 반대로 지수가 좋아 보여도 일부 대형 기술주의 상승이 집중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시장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르는 건 기대감뿐인가? 아니면 실제 주문, 투자, 매출, 설비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AI 인프라는 크게 5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와 가속기, 두 번째는 서버, 세 번째는 데이터 센터, 네 번째는 전력과 냉각, 다섯 번째는 보안과 네트워크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AI 투자라고 하면 엔비디아 같은 칩만 떠올립니다. 물론 칩은 핵심입니다. 하지만 칩이 있어도 서버가 없고 전력이 없고 냉각이 안 되면 서비스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서버가 쉬지 않고 계산하는 공장에 가깝습니다. AI는 이 공장의 전력 사용량과 발열, 네트워크 요구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비용 구조도 달라집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030년까지 약 945테라와트시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AI 수요가 전력 시장까지 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AI가 소프트웨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기, 변압기, 송전망, 냉각 설비, 부동산, 건설까지 연결되는 실물 투자라는 뜻이죠. 파급 범위가 넓습니다. 큰돈이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앱 하나가 뜨는 수준이 아니라 계산 능력 전체가 부족해지는 구조라면 돈은 자연스럽게 병목이 생기는 곳으로 먼저 이동합니다. 이게 인프라 사이클입니다. 병목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빨리 늘기 어려운 곳입니다. 반도체 생산 능력, 데이터 센터 부지, 전력 연결, 냉각 장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병목은 가격 결정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필요한데 공급자가 제한되어 있으면 관련 기업은 높은 가동률과 좋은 마진을 누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영원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번 더 나눠봐야 합니다. 누가 AI를 사용해서 돈을 버는가? 누가 AI 인프라를 팔아서 돈을 버는가?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가입니다.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은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막대한 설비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출은 누군가에게는 매출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지출이 모든 기업에 좋은 건 아닙니다. 설비 투자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장비와 부품을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주문이 들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투자를 볼 때는 단순히 누가 많이 투자하느냐보다 그 돈이 누구의 매출로 잡히고 누구의 비용으로 남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석이 갈립니다. 같은 뉴스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면 서버 업체, 반도체 업체, 전력 장비 업체, 냉각 업체에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기업 본인은 감가상각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 말은 AI 투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나중에는 수익화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많이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신고가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겁니다. 좋은 산업이면 어떤 가격에도 괜찮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좋은 산업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면 좋은 결과가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늘 중요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착각도 있습니다. 많이 올랐으니 무조건 끝났다. 강한 산업은 예상보다 오래 강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 사이클이 몇 년 단위로 이어질 때는 더 그렇습니다. 상승은 생각보다 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태도는 흥분도 아니고 공포도 아닙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운 건 인정하되 돈이 움직이는 구조와 실적 확인 지표를 같이 보는 균형감입니다. 결국 확인할 것은 숫자입니다. 그럼 어떤 지표를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빅테크의 설비 투자 계획입니다. 매 분기 실적 발표에서 자본 지출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방향 전환이 신호가 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관련 주문입니다. 서버 출하, AI 가속기 수요, 전력 장비 수주, 냉각 장비 수요가 실제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숫자가 중요합니다. 주문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전력 병목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허가만 받는다고 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력망 연결, 변압기, 장기 전력 계약, 냉각 인프라가 맞아야 실제 가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진입니다. 매출이 늘어도 마진이 무너지면 주가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AI 서버처럼 경쟁이 치열한 영역은 매출 성장과 이익률을 같이 봐야 합니다. 성장의 질이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객 집중도입니다. 특정 대형 고객, 몇 곳에 매출이 몰려 있다면 성장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 주문 변동이 생겼을 때 충격도 커질 수 있습니다. 안정성과 속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감가상각과 현금 흐름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서버 투자는 한 번 지으면 끝이 아니라 계속 교체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회계상 비용이 뒤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봐야 합니다. 이제 시장을 조금 더 차갑게 보겠습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커진다는 말은 분명 성장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선불 비용이 쌓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대와 부담이 같이 갑니다. 만약 AI 서비스 매출이 예상보다 빨리 올라온다면 지금의 투자는 선점 효과가 됩니다. 반대로 사용량은 늘어도 돈을 충분히 못 벌면 과잉 투자 논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버블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시에도 광섬유와 통신 인프라 투자가 폭발했지만 수익화 속도가 기대를 따라가지 못한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비교할 만한 교훈입니다. 다만 지금과 그때가 완전히 같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클라우드, 광고, 구독, 기업용 소프트웨어처럼 이미 돈을 버는 플랫폼 위에서 AI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버블이다, 아니다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일부는 과열일 수 있고 일부는 진짜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별 현금 흐름과 투자 효율이 갈라놓습니다. 한쪽 판단은 위험합니다. 투자 효율을 볼 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입니다. AI 인프라에 100원을 넣었을 때 나중에 얼마의 매출과 이익이 돌아오는지 시장은 이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그 답이 긍정적일 거라고 먼저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보다 조금만 약해도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확인이 되면 강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026년 빅테크 설비 투자 규모가 수천억 달러대로 거론됩니다. 다만 이 숫자는 회사별 회계 기준과 추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한 숫자보다 방향입니다. 이 지출의 성격도 봐야 합니다. 연구개발비처럼 사람에게 쓰는 돈도 있지만 데이터 센터 투자는 건물, 서버, 전력 장비처럼 오래 남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 때 조정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픽 처리 장치만 보는 것도 부족합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패키징, 검사 장비, 네트워크 스위치까지 같이 움직여야 실제 서버 성능이 나옵니다. 병목은 한 곳만 생기지 않습니다. HBM 같은 메모리는 AI 서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계산칩이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하지 못하면 전체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이클도 다시 주목받습니다. 네트워크도 빼놓기 어렵습니다. AI 모델은 수많은 칩이 동시에 계산해야 하므로 칩끼리 빠르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막히면 비싼 칩을 사놓고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연결 품질이 곧 투자 효율입니다. 냉각은 점점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전력 사용량이 늘면 발열도 늘어나고 발열을 잡지 못하면 서버 성능과 안정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액체 냉각 같은 방식이 더 자주 언급됩니다. 보안 역시 인프라의 한 축입니다. AI 사용이 늘면 데이터 이동과 자동화가 늘고 공격 표면도 넓어집니다. 기업은 생산성을 얻는 동시에 더 복잡한 보안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전력 계약도 중요한 힌트입니다. 데이터 센터 기업이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늘리거나 원전과 재생에너지 계약을 검토한다면 수요가 단기 유행을 넘어섰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과 가격도 같이 봐야 합니다. 다만 전력과 부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허가와 주민 반대, 송전망 부족 때문에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 센터 테마라도 지역별 차이가 생깁니다. 속도가 곧 수익화 타이밍입니다. 결국 시나리오는 세 갈래입니다. 낙관 시나리오는 수요와 수익화가 같이 커지는 경우, 중립 시나리오는 성장은 이어지지만 밸류에이션이 눌리는 경우, 비관 시나리오는 과잉 투자 논쟁이 커지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째, AI 인프라를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여러 산업의 연결망으로 봐야 합니다. 칩, 서버, 전력, 냉각, 보안은 역할이 다릅니다. 둘째, 이미 많이 오른 기업과 아직 실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기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리만 있는 기업은 기대가 꺾일 때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숫자로 확인된 성장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직접 수혜와 간접 수혜를 구분해야 합니다. AI 칩을 파는 회사, 서버를 조립하는 회사,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의 이익 구조는 서로 다릅니다. 같은 테마가 아닙니다. 넷째, 매수와 매도 결정을 남의 투자 발표 하나로 정하면 안 됩니다. 유명 투자자나 최고 경영자의 움직임은 참고 자료일 뿐 내 포트폴리오의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기준은 본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지수 투자자라면 구성 비중을 봐야 합니다. S&P 500이나 나스닥을 산다고 해도 실제로는 대형 기술주 비중을 많이 들고 가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산처럼 보여도 쏠림이 있습니다. 여섯째, 장기 투자자라면 사이클의 길이를 봐야 합니다. AI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테마가 아니지만 주가는 중간중간 과열과 냉각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조절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시장의 질문은 신고가라서 끝났느냐가 아닙니다. 신고가를 만든 돈의 흐름이 실물 투자와 이익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 잡아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큰돈이 AI 인프라로 향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앞으로 계산 능력, 전력, 데이터 센터, 보안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족해지는 곳에는 가격과 투자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곧바로 모든 관련 주식의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산업과 좋은 투자는 다릅니다. 좋은 산업도 너무 비싸게 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실적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AI 인프라 흐름은 무시하기 어렵지만 확인해야 할 숫자는 더 많아졌습니다. 설비 투자, 주문, 마진, 현금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판단은 시청자 본인의 몫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퓨처마켓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AI 인프라 안에서도 전력, 반도체, 데이터 센터 중 어디가 가장 병목인지 더 깊게 보겠습니다.